저는 참으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병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몇 달째 감기가 낫고 있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병이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건강을 돌보시고 헌법재판소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질문인데 이 최순실의 남자 8인에 선정됐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를 그렇게 우리 새누리당의 중진 반열에 넣어주셔서 한편 고맙지만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최순실의 남자인지 최순실의 그림자도 구경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신공격 그만하고 제발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비박계 친박계 상당히 갈등이 심한데 이 갈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름을 그냥 놔둔다고 살이 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자기가 속한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여론이 네티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신을 지키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뭐를 그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까? 저는 어차피 한 번 죽겠지만 비겁자들은 여러 번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시대의 영웅 고맙습니다. 이시대의 영웅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이시대의 영웅이야. 이시대의 영웅 이시대의 영웅 기자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오늘은 2016년 12월 9일. 이제 몇 시간 후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붙여지게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의원께서 오늘 오전 11시에 어느 밴드에 올려진 글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김진태 의원.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해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 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와 언론 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이런 한 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문서 수정 기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다는 태블릿 PC는 대체 뭔가요? 해당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합니다. 독일 쓰레기통에서, 국내 모처에서,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입수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밝히면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도가 드러날 겁니다. TV만 틀면 종일 떠들어대던 그 수많은 의혹은 다 어디 갔습니까?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너무 나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역대 정권의 모금 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이젠 여성 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집니다. 알 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 살인입니다.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나 법치주의에 역행했을 때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처럼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역행한 것입니다.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탄핵 사유입니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문자 폭탄에 시달립니다.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나 파시즘이죠. 새누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흉을 보다가도 막상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맞으면 남편 역성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럴 때 같이 남편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 집구석이 과연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가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을 구하진 못할 망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명이 일반 시민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게 바로 보수입니다.
一颗种子，终于长出了果实。今天是个伟大日子，摘下星星送给你，摘下月亮送给你，让它每天为你升起。变成蜡烛燃烧自己，只为照亮你。把我一切都献给你，只要你欢喜。你让我每个明天都变得有意义。生命虽短，爱你永远不离不弃。你是我的小呀小苹果，怎么爱你都不嫌多。红红的笑脸温暖我的心窝，点亮我生命的火，火火火火火。你是我的小呀小苹果，就像天边最美的云朵。春天又来到了，花开满山坡，种下希望就会收获。从不觉得你讨厌，你的一切都喜欢，有你的每天都新鲜。有你阳光更灿烂，有你黑夜不黑暗。你是白云，我是蓝天。春天和你漫步在盛开的花丛间，夏天夜晚陪你一起看星星眨眼，秋天黄昏与你徜徉在金色麦田，冬天雪花飞舞。